교과서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좋습니다. Bonjour! 주미와 함께라면 재밌고 쉬운 프랑스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트 4가 끝나고 그 다음에 있는 프랑스어 학습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셔서 프랑스어 이렇게 잘 배우셨는데 우리 까먹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잊어버리면 아까우니까 앞으로는 또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말하는 것보다 문법이나 쓰기나 읽기에 더 강하잖아요. 프랑스어 시험에 넬프라는 게 있는데요. 이 넬프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시험 점수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요. 말하기 말고 다른 데서 잘 먹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말하기에 약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공략하자라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 실제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죠? 말하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말을 할 수 없으면 내 상황을 전달할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걸 말할 수도 없고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들은 다 소통과 관련된,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하게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한 방법들입니다. 일단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이 도서를 복습하는 것입니다. 되게 당연하게 들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요. 사실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처음 배울 때는 이게 뭐야, 너무 어려운데? 라는 느낌을 들었던 부분들도 다시 보면 그 이해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만 이해했었더라도 다시 보면 조금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되고요. 또다시 보면 더 많은 걸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문장들과 패턴들과 단어들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걸 모두 여러분들이 다 말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책을 복습하면서 그걸 내가 실제로 또 말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만약에 복습을 하신다면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지경까지 된다면 사실 기본적으로 회화하는 것에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복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직접 내가 프랑스어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표현. 내뱉는 거. 우리는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상대적으로 내뱉는 것에는 조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 말하는 것 자체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계속 시도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표현을 좀 많이 하려고 시도를 해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하느냐. 오늘 나에게 있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되게 간단한 것도 좋아요. 나는 몇 시에 일어났다? 나는 나갔다. 나는 회사에 갔다. 나는 슈퍼에 갔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문장들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3문장씩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 3문장 하기도 한 문장 한 문장 요소를 만들어내는 게 아주 어렵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월해지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소통하는 프랑스어를 위해서 표현해보는 게 중요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영어를 오래 배워서 알잖아요. 영어로 이런 말을 하면은 야, 영어로는 그런 말 안 써. 그런 표현 없어. 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외국어는 이것처럼 한국어랑 완벽하게 이렇게 대조시키고 치환을 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국어로 된 교재만 찾아보고 이렇게 하신다면은 이 프랑스어 자체로의 그 언어의 감을 익히기가 어렵습니다.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한국어를 번역한 것, 이렇게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프랑스어를 배울 때는요, 우리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프랑스어를 프랑스어 자체로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어색할 수도 있고 아니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프랑스어를 프랑스어로 배우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조금씩 그냥 그 언어 자체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언어의 인토네이션이나 악센트나 이럴 땐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저런 말은 뭐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나름대로 이런 말은 이런 말이었구나. 이렇게 조금씩 감을 익혀가는 거거든요. 유튜브에 프랑스어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고 천천히 말을 해주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채널인데요. France avec Pierre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채널에
정말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여건이 된다면 하루에 1개, 아니면 뭐 이틀에 1개, 3일에 1개.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을 만큼 영상 보면서 프랑스어라는 언어 자체에 익숙해지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프랑스어 감을 익히는 방법은 프랑스어를 계속 들어라. 그리고 프랑스인이 말하는 프랑스어를 계속 봐라. 이러면 그 언어 자체에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넷플릭스를 활용하는 건데요. 넷플릭스 여러분 많이 보시죠?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시리즈물이나 영화에는 언어들을 많이 제공을 하잖아요. 언어 설정 가셔서 프랑스어 하시면 프랑스어도 뜨거든요. 혹시 어려우시면 네이버에 쳐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언어 설정하는 방법, 외국어로 설정하는 방법 이런 거 검색하시면 잘 나오니까요. 참고하셔서 한번 시도해보세요. 굳이 어렵지 않잖아요. 나는 그냥 한국어로 자막을 보고 내 귀는 프랑스어에 노출되는 거예요. 프랑스어에 계속 익숙해지고 노출되면 또 그 언어에 계속해서 익숙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넷플릭스 같은 컨텐츠를 활용하는 게 좋은 이유는 교과서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좋습니다. 5번째, 유튜브로 프랑스어 배우기. 프랑스인 유튜버들을 찾아서 그 영상으로 배우는 방법인데요. 사실 프랑스인들이 말을 좀 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경우는 조금 어느 정도 내가 프랑스어에 익숙해졌다 싶을 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좋아하는 주제나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그런 분야의 단어를 한번 프랑스어 사전에 검색을 해보시고 그 나온 프랑스어 단어로 한번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프랑스인 유튜버들이 뜨겠죠? 그러면 한 명 정해서 그 사람의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동영상을 보면 나와 관련된 주제,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나도 재미있게 그 언어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도 재미있게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어야 하지 재미도 없이 볼 순 없잖아요. 이렇게 배우면서 나와 관련된, 내가 좋아하는 주제와 관련된 어휘, 관련된 표현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것부터 배우면 나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언어가 가깝게 느껴지게 됩니다. 프랑스인들이 말을 굉장히 빠르게 말하기 때문에 한 0.75배속으로 보시면 좋아요. 더 느리게 하면은 말이 이상해져서 0.75배속이 괜찮습니다. 이것도 이상하다 싶으시면 그냥 1배속으로 보시고요. 자막을 제공해주는 유튜브라면 더 좋겠죠? 뭐라고 한 거야? 계속 뒤로 가기 하시는 것보다 그냥 조금 편하게 내가 반 정도 이해해봐야지? 이걸 목표로 두고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오랫동안 공부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 책을 끝나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코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복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걸로 하고 즐길 수 있을 만큼 하는 것이 꾸준히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면 제가 오늘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부록과 별책에 아주 꿀팁들과 꿀 표현들이 가득 담아 있으니까요. 이것도 꼭 봐주시고요.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안녕!